자, 페이지 10쪽 2권입니다. 2권 10쪽을 보시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쿨롱 법칙이 나옵니다. 쿨롱 법칙은 뭐에 대한?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에요. 뭐? 뭐왜 앞뒤 안 돼? 요즘 선거 기간이라서 저렇게 노래를 틀고 다니는 게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선거 기간이라서. 자, 쿨롱 법칙 선거 얘기하지 말고 쿨롱 법칙 전기력. 여러분들 여기 Q1의 전하력, Q2 전하력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합시다. 그 다음에 인력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해요? 인력이요. 네, 인력이 작용했죠. 다른 종류의 전하니까. 그래서 Q1이 이렇게 힘을 받을 거고요. Q2는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자, Q1의 전하량이 Q2의 전하량보다 커요. F1이 클까요? F2가 클까요? F2가 크지 않나요? 에휴, 진짜 왜요? 맞지 않나? 이게 확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같아요. 왜요? 작용 반작용이라서요. 아. 네가 얘기한 건 전화량이 아니고 질량 개념이잖아, 빈심아. 아니, 네 그지 같은 행동을 내가 알아채는 내가 짜증이 난다. 와, 씨. 그래서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무슨 식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 배웠잖아요. 이거 원형 그 만일이요, 직선이고 거기서 맞아. 야, 네가 얘기한 건 이거야 얘야. 이게 뭐가 비슷하니? 원칙 K가 있으면. 그럼 이것도 GMM. 부모도 비슷한 그냥 제곱이고 아니고 아이고 다르잖아. GMM인가? R분의 GM. 그래. 안지호가 얘기했잖아, 그치? 무주님 만유인력 F는 G R 제곱 M은 M2. 여기 Q1 Q2로 썼으면 여기도 M1 M2로 쓰는 그러한 좀 맞춰줘야지 이 새끼야. 어디다 써 저거. 그래서 요거 전기력, 요거 만유인력 같이 기억하십시다. 질량도 곱에 비례하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수 얘도 상수. 그래서 똑같은 식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저게 전기력입니다. 이해됐죠? 쿨롱 상수는 K는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에요. 만유인력 상수는 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거든요. 단순 비교해도 K가 G보다 커요. 곧 전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만유인력보다 큰 힘이야.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만유인력은 잘 느끼잖아. 중력이 곧 만유인력의 일종이니까. 근데 전기력은 잘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못 느껴. 이유는 뭘까? 전기력이 훨씬 더 큰데. 저희 몸이 뭘 떼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전기를 띄고 있는 애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리고 전기를 띄워도 균형 잡혀 있는 게 아주 일부만이 띄는 거기 때문에 매우 작은 전하를 띄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슷한 조건에서는 전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커. 그래서 우리 소립자들이 있잖아요. 소립자, 뭐 전자라든지 양성자 이런 거 따질 때 중력에 의한 효과는 보통 무시해버리고 따져요. 왜? 전기력이 훨씬 더 커서. 오케이? 예, 그런 거 잘 몰라도 되는데 어찌됐든 저렇다. 자, 중력장 G, G가 뭐죠? 중력 가속도를 중력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력장의 정의는 역장이라는 개념이에요. 뭐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중력장 내에선 뭘 받아야 질량을 가진 애가 힘을 받거든요.
중력 F는 mg예요. 이걸 말로 풀면 뭐라 부른다? g가 뭐라고? 중력장. 그럼 중력이라는 것은 저 식을 말로 풀어주면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중력장 내에서 누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받는 힘. 그래서 식이 F는 mg 중력장 내에서 질량을 가진 놈이 받는 힘이다. 오케이? 네. 저 말은 어렵진 않죠. 네. 중력장이란 말이 어렵진 않잖아요. 실제로 중력장이란 말은 우주 공간에서 많이 해요. 어떤 항성 근처를 갔더니 그 항성의 중력장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뭐 SF라든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와요. 블랙홀의 중력장 때문에 끌려가고 있어요. 일단 얘기를 한다고. 그 중력장이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전기장. 전기장판. 기호를 E라고 써요. Electric Field. Gravity Field, Electric Field. Field가 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영어로. 자, 전기장은 위 정의상 뭐라고 쓸까요? 전기력이 그렇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전기력은 뭐라고 쓸까요? 전기장 전기장에서 아이씨. 아니 전기력을 전기장 내에서 뭘 가진 애가? 전기력을 가진 전화를 가진 아, 전화를 그렇지. 전화를 띵 입자가 받는 힘. 아이 새끼들 응용을 못해. 뭐 전기력을 받는 힘이 전기력을 갖고 뭐라는 개소리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F는 전하의 단위는 저기서 기호 뭐에서 Q였잖아. QE인가 그럼? Q. 이. 진짜요? 근데 똑같으니까 보여준 거잖아. 그래서 요 식을 알면 요 식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 이게 센스로요 이거. 아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저 쌤밖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장은 방향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대부분 알아요. 왜? 인력분이 없으니까. 중력인데 제가 날 밀고 있어요. 지랄. 지금 어떤 물체를 미는 거 봤어? 아니요, 없어요. 바꾸면 좋겠다.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보고 자 밀어. 힘 날라가요. 안녕. 잠깐 방심하고 우주를 가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중력장의 방향은 중력 당기는 거니까 어느 쪽인지 다 안다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으면. 그런데 전기력은 중력과 달리 두 종류가 있잖아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중력장하고 달리 방향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 전기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전기장 이 방향성이 있으냐 벡터예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뜻하는 거고요. 식 이거 보시면 F는 Q2죠. 그럼 E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라고 써요? E는 Q분의 F. 아우. 단위는 뭐가 될까요? 힘의 단위 뉴턴, 나왔다 퍼, 전하량 단위 쿨러.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뭐다? 뉴턴 퍼 쿨러. 이 전기장의 단위예요. 식을 알면 단위는 나중에 특별히 따로 정의된 게 아니면 기억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네, 그래서 뉴턴 퍼 쿨러이 전기장의 단위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은 여러분 보통 기준을 플러스를 잡아요, 마이너스를 잡아요? 플러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전기장이 있어? 거기서 플러스 입자를 놔. 그럼 플러스 입자가 전기력을 받겠지. 그 전기력의 방향, 플러스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입자는 당연히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네. 이해돼? 네.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난 걸 뭐라 부른다? 전기력 선. 어디서 들어본 개념이 있었는데? 자기장, 자기력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자기력선.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을 화살표에 나타낸 걸 전기력선. 자, 플러스 입자가 있어요. 얘 주변에 전기를 띤 놈을 갖다 놓으면 밀거나 땡기거나 하겠지. 네. 그럼 저 플러스 입자가 주변에 뭘 만든다? 전기장을 만든다. 맞아? 네. 방향 한번 잡아봅시다. 이 주변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플러스 있다 생각해.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 당겨. 밀어요. 그러면 여기서 밀겠지 이거. 여기서도 밀겠지 이거. 여기서도 밀겠지 이거. 아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전화 주변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나가는 방향이다. 이해돼요? 얘가 플러스 Q자리를 저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나는 플러스 2Q자리를 그리고 싶어요. 전기력선을. 화살표를 두 개로. 그렇지. 천이 몇 개, 저기 몇 개였어? 4개였지. 네. 그럼 2Q짜리는 뭐? 8개 그리면 돼. 오케이? 이거를 나타낸 식이 이거야. 면적당 지나는. 여러분 자기장에 이거 있었지. A분의 파이. 그래놓고 면적이 이거 파이가 자기력 선속. E는 전기력 선속. 똑같은 식이야 이거 파이가. 저거 누가 패러데이가 만든 개념이에요. 선의 숫자가 많을수록 세다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치? 네. 패러데이는 수학을 잘 못했어. 니들보다 훨씬 잘했지만 뭐야? 니들이 못했다고 이게 사이즈가 아니라 개잘했는데 A급 진짜 잘하는 그 인류 말 그대로 물리 하시는 분들 대비 수학을 잘 못했다. 그래서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천재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식을 되게 많이 해서 직관적으로 딱딱딱 알아듣기 되게 쉽게끔, 어려운 수학을 몰라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패러데이가 어쨌든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은 저거. 패러데이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패러데이가 뭐 발전기, 모터, 전동기 다 만든 기본 모양 만들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특허라는 개념이 그때 막 생겼거든요.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와트, 제임스 와트, 뭐한 놈이야? 와트 증기기관. 네, 근데 만드신 분도 아니고 개량하신 분이거든요. 개량해갖고 특허 때렸어. 미친놈이네요. 아닌가? 그거 자기 권리야. 뭐 야, 내가 발명했어. 네. 알아서 쓰세요. 아니 안 되죠.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해요. 아니 왜 그걸 돈 되는 걸. 계란. 특허를 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특허 그 상황에 따라서 몇십 년 동안에 그게 종류가 있긴 하거든요. 최소 한 10년은 기본이에요. 뭐 실용 특허한 실용관 이런 것들까지 5년에서 10년까지 있거든. 그럼 그 동안은 그 기술을 쓰면 나한테 돈이 들어와. 그게 그게 미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자기 권리야. 내가 했으니까. 패러데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일반 와트가 증기기관 개량하면서 특허 때렸거든. 네. 근데 그 당시에 증기기관 안 쓴 데가 어디냐고. 산업혁명 시제에 다 썼지.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와. 근데 더 훌륭했던 게 전동기구 발전기인데 패러데이가 거의 특허를 안 냈어요. 왜요? 착한 사람이네. 패러데이는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돈 욕심이 있으면 더 있겠지. 사람의 사이즈가 다른 거지. 어찌됐든 훌륭하신 천재. 훌륭하신 분. 아니 뭐 돈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특허를 했다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제약 없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 과학 발전, 인류 발전 그런 느낌으로 좀 인류 발전까지는 오바고 어찌됐든 그렇게 한 거라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빡치겠지. 아니 씨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가 특허만 내줬으면 난 지금 떡떡거리고 잘 살 텐데. 말도 안 돼. 그 와트 가문은 지금도 잘 살아요. 진짜요? 네. 개부럽다. 저거 저딴 얘기 하잖아. 그럼 얘기할 거야. 패러데이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 왜 그랬어? 라고 할 거 아니야. 저희 할아버지. 야 갑자기 네 할아버지 왜 하는 거야? 아우. 자 그래서 플러스 전화 주변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이 주변에 플러스 입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당기겠죠? 네. 그럼 어떤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근데 그 왜 플러스 주위에는 왜 플러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주위에 마이너스가. 저 병신이.
태연이가 씨 아. 이게 정이라고 이 미친놈아. 그랬더니 마이너스는 어디 갔어? 정의가 이거라고! 수업집들이라고 이씨 뇌를 거치라고 이씨 제발 저 문해인간. 자 그래서 아우 툭가네. 전기 역사는 저렇게 그린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플러스 입자는 전기장 방향대로 힘받는 거고요. 마이너스 입자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는 거.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전하, 얘가 만드는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크기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구할 건데 저식 갖고는 못 구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이게 좀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중력하고 만유인력이 같다라고 얘기해서 표현만 다른 뿐이지 실제로 똑같은 거라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대 크기, 그 중력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했었어요. 자, 이 어떤 행성의 반전이 라지 아니면 질량이 라지 표면에 스몰 m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중력과 만유인력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어떻다? 중력. 만유인력은 뭐라고 써요? 제곱 G. 그러면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 다른 말로 중력장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구해요? 제곱분의 GM. 이렇게 구하죠? 네. 똑같아. 오 좋다. QE는 여기에 닥쳐. 네. 여기에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진 놈이 있어요. 얘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에 스몰 Q를 가진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얘로부터 얘로 플러스야? 밀림의 힘을 받겠지. 이거를 얘가 얘를 밀었어요 얘기하지 말고 얘가 주변에 뭘 만들었다? 전기장을 형성했다. 그 전기장 내에서 얘가 놓였으니까 얘가 힘을 받는다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그거를 또 뭐 전기력 QE하고 얘 뭐야 쿨롱 법칙 K R 제곱 R 제곱분의 Q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이 Q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2는 똑같잖아. R 제곱분의 KQ. 이게 어떠한 전하 주변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다. 이해돼요? 네. 네, 이게 뭐라고? 어떠한 전하 주변에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 전기력에서 결국 뭐가 하나가 지워진 거야? 전하량 하나가 없어진 거야. 맞아. 네. 기억해야 될 거야. 네.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요거 어떠한 점전화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을 이렇게 구한다. 저거 이렇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장은 저기 써놨지만 화살표가 붙었어요. 뭐다? 벡터입니다. 벡터 더하기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전기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났고요. 넘겨보시면 한 장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전기력선 다 했고 정전기 유도가 나옵니다. 그 정전기 유도를 설명해 볼게요. 점점 이게 따가워요. 그래서 나오는 거다. 정전기 유도. 자, 여기는 중등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막대기. 이거 갖다 대면 막 움직여요. 자, 정전기 유도 연습. 그래서 학교에서 아. 해봤는데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대전체와 원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글로 쓰려면 너무 길어서 말로 했어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중성인 도체 물질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도체는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자유전자. 그럼 이 자유전자 때문에 이 플러스니까 자유전자를 땡기겠죠? 네. 그래서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저쪽으로 쏠린다고. 그래서 부분적 여기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고.
여기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 저걸 뭐라고 본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 불러요.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검전기가 있죠. 이 검전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판때기. 판때기 밑에 그다음에 이거를 금속판, 이거를 금속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데 이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대전 여부. 뭔가를 가까이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전기 안 띈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가까이 했는데 얘가 벌어지네? 전기를 띈 거예요. 대전 여부 알 수 있죠? 두 번째, 대전량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떤 애를 가져가는데 요만큼 벌어졌거든? 다른 애 가져갔더니 더 많이 벌어졌는데? 그럼 더 많이 벌어진 게 더 전기량은 전하를 더 많이 띄고 있다고 쓸 수 있겠지? 네. 대전량을 비교할 수 있다. 세 번째, 전하 종류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하의 종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확인하려면 약간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약간의 작업이 필요 없던. 뭐요? 학교에서는 약간의 작업이 필요 없던. 전하의 종류를 알 때? 왜 필요 없어? 그냥 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 뭐래? 자, 검전기 약하는 거 아니야? 전체를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방법. 그 손가락. 그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손가락 말고 접지 말고. 자, 개간단하게 검전기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검전기 갖다 붙이면 돼요. 가까이 되지 말고 부시면 네, 그러면 나눠가져요. 학교에서 딱 붙여야지 알려주는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서 손가락 때문에. 여러분들 대전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가 제일 단단한 게 털가죽, 마이너스가 제일 단단한 게 에보나이트. 그럼 에보나이트가 털가죽 가지고 문질러, 그럼 털가죽은 플러스가 되고 에보나이트 마이너스가 되지. 이 플러스가 된 털가죽을 검전기 갖다 붙여. 그럼 털가죽이 가지고 있던 전기를 나눠 먹어.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플러스 대전체를 체와 접촉을 시켜요. 금속판이란가? 그럼 금속 박이겠냐 새끼야. 병 깨고 싶어 거기다 박에다 붙이냐.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해. 어우 진짜 사람인가. 아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쉽습니다. 두 번째가 니들이 얘기했던 손가락 얘기인데, 손가락 얘기는 손가락 된다는 건 접지입니다. 이 지자는 손가락지가 아니라 땅지예요. 뭐야? 그 손가락 보면서 땅으로. 아니야. 손가락에 땅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손가락 정도면 그 검정기에서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접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자, 잘 들어. 일단 접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땅하고 접촉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무한히 큰 전하를 포함할 수 있는 중성의 물체와 뭐야? 연결한 거예요. 이게 접지의 정의입니다. 저희 손가락이 근데 결과 증상이 무엇인가? 너 전기뿐이? 저 공개 저 LL이래요 LL. 그러면 이리 와. 방금 이리 와. 손가락 꽂아 새끼야. 확인해야지. 검증 시간이야 새끼야. 아 저는 약간 마이너스. 아이 그만하라고. 이제 플러스가 첩다 새끼로. 수업을 개못하게 하는 거야. 아 씨. 아. 자. 우리 검전기 입장에서 걔는 대전을 시키더라도 내 안에 전하를 많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가락 대는 것도 적지된 효과를 못해요. 자, 중요한 건 이 다음 건데 우리가 알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접지가 이루어지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지된 곳을 통해서 전자가 나갈 수도 있고 접지된 곳을 통해서 전자가 딸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는 뭐라고?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와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플러스로 만들고 싶다고 했죠. 검정기 전체를. 네. 그럼 플러스로 만들고 싶으면 전자가 접지된 곳을 통해서 나가야 돼? 아니면 전자가 접지된 통해서 들어와야 돼? 나가야 돼요. 나가야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검정기가 있어요. 그럼 전자가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전자를 밀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대전체.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 그럼 처음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벌어졌겠지. 이렇게 접지를 시켜. 이게 접지 기호예요. 접지를 시켜요. 그럼 이 접지된 놈은 중성이라고 그랬죠. 네. 접지 되자마자 얘는 무조건 늘어져요. 안 벌어져요. 중성인 놈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이야. 그러다가 얘가 있고 이 전자 이동할 통로가 있으니까 전자가 저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딸려 들어와 아니면 기어 나가? 기어 나가요. 나가겠죠. 제가 밀어대니까 알겠어 꺼질게 그러고 나간다. 그러다가 동시에 치울 거예요. 대전체도 치우고 접지된 것도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 검정기 입장에서 전자가 얘를 통해서 나갔지. 그럼 전자가 많아져서 적어졌어? 적어졌더라, 그치? 그래서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검정기 금속 박도 플러스 금속 박도 플러스가 되는 거라. 이해돼요? 네. 그럼 거꾸로 검정기 전체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싶으려면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놓고 접지를 시켜.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대전체 때문에 전자가 딸려 들어오겠지? 그리고 동시에 치우게 되면 전자가 많아서 전체가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해돼요? 네. 자, 그런 상태야.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플러스 대전체를 만들었어? 그래 놓고 자, 얘도 플러스로 벌어져 있는 놈이야. 여기에 파랑 1을 가져갔어. 그랬더니 더 벌어졌대. 네. 자, 저건 하나씩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별 하나도 없어. 자,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플러스인데 더 벌어졌지. 네. 전자가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그래야 플러스가 더 세지는 거잖아. 왜 올라가 얘가? 땡기니까. 그럼 얘 뭐야? 플러스요. 플러스야. 거꾸로 오므라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저렇게 하나씩 따지는 거라고. 어려워? 쉬워? 쉬워요. 쉬워. 이거 영재고 입시에 개잘 나와. 오, 날먹. 개많이 틀려요. 왜요? 몰라요. 이렇게 아, 나와요. 모르시는구나. 진짜로 되게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 기출문제는 꽤 나왔던 거예요. 정전기 별거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정전기 요동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도체는 그래. 그런데 우리 종이 도체냐 무도체? 종이요. 종이. 부도체 아니에요. 부도체 맞지 않나요? 너는 대답을 왜 그따구로 해? 부도체입니다. 도체야 무도체야? 둘 중에 하나 얘기하면 되지. 도도체 아닌가요? 아닌가요는 뭐야? 그 안전빵 보험이라고 그랬었죠. 네가 그게 보험이 안 되는 거를 느끼게 해주려면 내가 너를 그 얘기할 때마다 개패면 돼. 아, 오케이. 그럼 그 버릇은 고쳐질 거야. 맞자. 아, 네. 그럼 사랑보. 뭐라고? 사랑보. 돈을 들어야지. 자, 그런데 마찰시킨 놈, 종이를 잘게 찢어놓고 거기다 마찰시킨 놈을 가까이 가져가잖아. 종이가 들러붙어요. 근데 정전기 유도현상은 말이 안 되잖아. 도체가 아니니까. 네. 그럼 부도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전분극이라는 걸 설명할 거예요. 오. 자, 부도체입니다.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입자에서 자유전자는 없거든요. 네. 근데 얘도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상황이야.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외부 변화가 없으면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겠지. 근데 얘 때는 그 골고루 있던 게 균형이 깨지는 거야. 얘가 전자를 땡길 거 아니야. 그럼 전자들이 쟤 때문에 이쪽으로 쏠려.
그럼 반대쪽은 플러스로 배열되겠지.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돼. 여기도 얘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땡기지. 이런 현상은 뭐라 부른다? 유전분극 현상이라고 불러요. 저 진짜 땡겨요. 플러스 연치 갖다 대는데. 네. 플러스 연치 어떻게 만들지? 야 마이너스도 갖다 대면 땡겨주지 빙신아 반대돼서. 마이너스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비비면 되잖아 이 미친놈아 책받침 니 무신인가? 마찰 전기자 이거 안 돼요? 네 피부하고 네 얼굴하고 다른 거냐? 똑같은 거죠? 너 대전자료로 배웠잖아. 털가루,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 서로 비비면 된다고. 아우, 비신인가? 아니요. 그래서 이런 건 유전분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고체는 정전기 유도. 야, 그만해. 부도차는 유전분극 현상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이 유전분극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랩이에요. 랩. 네. 이거 싸는 랩이요. 네. 자, 띄잖아요. 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마찰시켜도 전기가 생기지만 붙어있는 걸 띄어도 전기가 생겨요. 그걸 분리전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쫙 하면서 순간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전화를 떼요. 이게 착 전기력에 의해서 쫙 붙는. 그래서 잘 불다. 그래서 잘 붙는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복사기 있죠. 이렇게 딱 하면서 여러분들 찍 읽으면서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까맣고 어디가 하얗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그 까만 부분, 하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을 전기를 띠게 아니면 그 부분만을 전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그래 놓고 쫙 뿌려요. 뭐를? 까만색 가루를. 근데 이 까만색 가루도 전기를 띠게 만들었거든요. 반대 종류의 전화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띈 부분은 그 까만색이 착착착 달라붙겠지. 그래 놓고 뜨거운 롤러로 쫙 통과를 시키면 그 붙어있던 가루가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뜨거웠구나. 네,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냥 붙이고 나서 손을 들면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번지지 못하게 딱 붙이는 거라고. 여러분들 비닐 사이에 집어넣고 코팅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비닐 사이에 집어넣고 열 쫙 가면 쫙 들러붙어 돌을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복사기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 도색이라고 얘기하죠. 페인트. 이거는 사람이 칠한 거고 뭔가 느낌이 다르죠. 매우 아까 뿌리냐? 아빠 자꾸 뿌려봐. 아빠 색깔 내가 예쁘게 해줄게. 해봐.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두께가. 근데 여러분들 차 페인트 칠때 있는 거 보면 두께가 진짜 어디는 두껍고 얇은 이런 거 없잖아. 완벽하게 거의 똑같 균일하잖아요. 그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보면 그렇진 않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눈에 띌 정도는 아니라고. 신기하죠? 이것도 뿌리는 거거든요.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하기 전에 얘를 플러스를 대전시키고 페인트를 마이너스 거꾸로 반대 종류의 전화로 대전을 시켜. 그런 생각을 뿌린다고. 그럼 일정한 두께로 쫙 들러붙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전기력, 유전국 이런 걸 쓰는 데가 어떻다? 많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했고요. 숙제는 나머지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다 숙제할 거예요. 숙제는 여러분 어디가 숙제예요? 페이지 24쪽부터 몇 쪽까지? 페이지 29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어디가 숙제라고? 2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네, 숙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신 분 네 분들이 열 역학을 숙제를 하나도 안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 숙제를 했겠냐고 안 했겠지. 열 역학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해결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 보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 질문을 받아주고 시험을 볼 거니까 다음 주에 뭔 시험 본다? 열 역학 시험 볼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쌤, 저